예,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는 8가지 단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반복해서 학습하신다면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으니 여러 번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뽑아온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제가 패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처음 이 종목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상한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상한가 갔을 때 뭐 크게 상한가 잔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다라고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는 분봉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한가 잔량, 매물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잔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분봉이랑 매물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봉을 클릭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한가가 강하게 닫혔는지. 근데 이거 보시면 이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풀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 두 번째는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량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분봉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무엇이 남았죠? 매물대라는 것이죠. 앞에 거래대금 실린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눌림으로. 자, 보시면 매물대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보니까 2,200원부터 2,800원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상한가 이후에 갭이 10%, 20% 뜬다면 이 시세 초입 부근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 패턴이 아니고 중간 몸통 라인만 돌파한 패턴이고 앞에 매물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10% 미만일 때 시가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패턴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상한가를 갔으니까 두 가지 확인해야죠. 분봉 상한가 강하게 닫혔는지 그리고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코앞에 매물대가 있고 얘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안 했습니다. 이러면 10% 미만일 때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요거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나와야 될 것이지 손절 못 해가지고 물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보통 상한가 간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앞에 거래대금 실린 매물대가 있고 121선 장기 이평선 거쳐서 이렇게 상한가 올라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대성창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121선 라인을 돌파했죠.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선, 요 선을 우리가 121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장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얘는 아까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이렇게 걸쳤었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이 말인즉슨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봉입니다. 얘가 중간에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갔다. 그럼 이거는 좋은 상한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이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들어온 구간이라고 한다면 10,000원에서부터 12,500원인데 우리가 내일 짧게 들어갈 거라면 12,500원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시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얘는 앞에 거래 대금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게 선침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높게 뜨면 높게 뜰수록 안 좋다라는 겁니다. 왜?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싸게 여기서 담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4,000원, 4,100원, 4,200원 이렇게 싸게 담았습니다.
5,000원 꼭대기에도 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매도하지 않고 좀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상한가 이후에 갭이 떴는데 15% 20% 갭이 뜨면서 장 초반에 흔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미련이 없거든요. 조금 흔들게 되면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발동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거래 대금을 살펴봤을 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발동되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면 장 초반 장대 음봉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갭이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상한가라도 121선 걸쳐있는 종목, 매물대 걸쳐있는 종목과 매물대가 멀리 있고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선침의 상한가 종목은 접근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KCS입니다. 자, KCS는 똑같이 상한가죠. 우리가 상한가 갔을 때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정도 이제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분봉 봤을 때 상한가. 중간에 풀려있는 게 있는데 이거 라르고님 중간에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은 거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물량 테스트라는 겁니다. 물량 테스트. 물량 테스트라는 게 무엇이죠? 말 그대로 세력들이라고 하는 집단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요. 주식의 기본 원리니까요. 자, 그런데 내 물량을 비싸게 받아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세력들이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빨리 닫으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풀렸다가 닫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량 테스트 구간이라고 칭하고요. 나쁜 상한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보면 이거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앞에 여기 매물대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소화된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거래 대금 추이를 보세요. 거래 대금이 들어온 구간이 여기. 자, 첫 번째는 여기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매집이에요. 요것도 매집입니다. 요것도 매집이에요. 요거는 매집이 아니라 이 물량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올린, 어떻게 보면 매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 매집봉 캔들과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치면은 또 요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아먹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잡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반대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잡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통해서. 여기 물린 사람들은 또 여기서 잡았고, 여기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잡았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여기 매물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물만. 근데 지금 보시면 단기 박스권 형성된 상태로 주가가 횡보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2달 정도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그러면 이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가 이 박스권 돌파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왜? 이 과정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우리가 다음날 시가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되고요. 상한가가,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물량 테스트 확인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 들어온 구간 추적해보면 매물대를 다 소화한 게 보이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우리가 박스권 상단 돌파 패턴을 이용해서 다음날 마찬가지로 시가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갭이 조금 높게 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량을 다 소화해 놨으니까요. 요거는 15% 미만 정도 나올 때 충분히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영상 반복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라디오 듣듯이 들어보세요. 대성창투, 오픈롤, KCS 다 상한가 종목입니다. 근데 패턴이 달라요. 얘는
매물대가 바로 앞에 있는 종목이 있고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패턴이 아니죠. 그리고 얘는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고 매물대도 저 멀리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 매매할 건데 이 매물대는 골칫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패턴 시가 매매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KCS는 거래대금 들어온 흔적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앞에 물량들을 다 소화했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라인만 돌파하면 되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오늘 돌파했으니까 내일 갭이 좀 높게 뜨더라도 시가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조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상한가 간 종목들 아니고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볼 겁니다. 노바텍 보시면은 앞에 매물대를 이제 볼게요. 상한가 간 종목이 아니라면 매물대부터 보세요.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들은 분봉을 먼저 봤잖아요. 노바텍은 매물대 먼저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놓고 이 차트 패턴도 해석해야 되지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매물대예요. 근데 보시면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이 어디죠? 이 라인이죠. 그럼 가격을 한번 보세요. 가격을 보시면 3만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14,800원인데 우리는 짧게 단타 치고 나올 건데 3만원 물량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딱 한눈에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패턴을 좀 구체화해서 바닥 구간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보자면 상승하고 눌리고 전고 라인을 돌파했는데 121선 걸쳐 있고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상승 N파인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것은 아까 오픈롤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완전 그냥 121선 위에 몸통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걸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일 바로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바로 매매했다가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든지 빠진다면 우리가 대응이 안 돼요. 충분히 그런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제일 좋은 거는 오늘 종가가 14,800원인데 이 위에서 노는 캔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위에서 이게 제일 좋은 캔들이고요. 두 번째 캔들, 좋은 캔들은 그래도 여기 아래 출발하더라도 120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지지한 채로 여기 위에 캔들이 나온다면 저 같으면 비중 베팅을 해서라도 종가에 들어갈 만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 지지하지 못하고 여기서 출발한다면 121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소액으로 좀 들어갈 만하다. 자, 이렇게 패턴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중 베팅을 할 것인지 소액 베팅을 할 것인지도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주식 오르네, 나 그럼 매수해야지 이렇게 급등주만 쫓아가신 분이라면 이런 패턴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단타가 쉬워질 거예요.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뽑아온 종목이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한눈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락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그냥 쭉 빠졌다 이 얘기예요.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역배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매매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가 일단 일봉 추세는 살펴봤고요. 차트를 구체화해서 최근 5거래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흐름을 보자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세력들의 물량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뜻이고, 아울러 여기에 끝이지 않고 이 장대 음봉 라인의 시가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 우리가 비중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장 매매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빠졌을 때 구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굉장히 확률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해 보시면 단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FR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또 있겠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이토젠과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사이토젠이 아까 어떤 흐름이었냐면 쭉 빠지다가 잠시 반등 주고 장대 음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오고 살짝 올라온 상황이었죠.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넓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때 보세요. 이때 쭉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왔죠. 이때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하락이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토젠은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거래량 없는 하락이 지속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빠질 때는 거래량 없었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력들이 들어왔다. 세력들이 매수세를 활용해서 전고 라인을 돌파하겠다. 라는 의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토젠과 HFR은 살짝 비슷한 패턴이지만 그 거래 대금과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패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은 에이직랜드와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무료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라인인 121선을 살짝 돌파해 줬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게 윗꼬리가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됩니다. 어쨌든 양봉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거래대금이 평소에 1억 들어오고 막 2억 들어오고 하다가 한 300억 가까이 들어왔으면 이 물린 사람들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역이용합니다. 주가를 오히려 뺀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척하고 장기 이평선 지지하는 척하고 다음날 쭉 뺍니다. 그러니까 양까지 못 먹게 하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쭉쭉쭉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많이 안 실리는 겁니다. 나올 물량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은 이 시세 초입 부근까지 이탈시켜서 바닥까지 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 라인을 돌파해 준다. 요거는 또 거래대금이 실린다. 요거는 다음날 우리가 시가나 아니면 당일 종가에 들어가서 짧게 한번 트레이딩한 점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에이징랜드와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에이징랜드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상한가 같습니다. 다음날 갭 상승할 것처럼 기대감을 심어놓고 갭 하락하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쭉쭉쭉 빠지다가 개인 투자자 물량 다 덜어내고 나서 전고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전고 라인만 돌파하면 돼요. 윗꼬리가 달리든 뭐 어떻게 되든 여기에 최고라고 돼 있잖아요. 전고점 돌파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고 바닥 구간이다 보니까 길게 가져가면 안 되고 데이 트레이딩 단기 스윙까지가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굿콘 보겠습니다. 굿콘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푸른 기술 에이징랜드와 비슷한 패턴이죠. 이 종목 역시도 장대 양봉 이후에 120 돌파해주고 거래대금 실린 채 갈 것처럼 하다가 페이크가 나오죠. 눌립니다. 이렇게 눌리고 지지하는 척 하다가 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이탈을 합니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고 라인을 돌파해주면 아까 에이징랜드와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오늘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충분히 한번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한다 하시더라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단기 투자
8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봤고요. 이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고정 텔레그램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시장 메커니즘 분석 자료, 제 개인적인 생각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뉴스, 단기 투자에 도움될 만한 관련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